이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이 귀주 모태주의 이 생산 시설을 갖다가 이 천하에 이런 술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품. 네, 그렇습니다. 백주는 콜레스테롤 다량으로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음미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중국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 공개가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인데요. 종목을 알기 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중국 증시편을 잠시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세 분의 중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영업실에서 중국 주식 담당하고 있는 김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 보고 있는 이현정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 해외 파트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파이팅이 약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많이 각오하고 나왔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종목 최대한 알려줘야 돼서 다들 힘찬 각오와 함께 중국 종목 출발합니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개수도 많지만 또 종목이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상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목으로 다시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유동케어 홍콩편에서 많은 좋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가 추천한 중국 종목 5개를 공개합니다. 네, 정말 많고 또 다양합니다. 여기서 딱 5개만 골라내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일단 제일 이해하기가 쉽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 먼저 뽑았고요.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3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 사실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융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말에도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금융 개혁 조치를 발표했었고, 이런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고 외국인 자본들이 어떻게 더 추가로 유입을 할지 이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는 환경보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일부터 상해시에서 강제로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좀 많이 늦어진 편이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3개의 테마로 종목을 뽑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정 연구원님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주셨나요? 저는 중국도 이제 글로벌 경기와 마찬가지로 참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주 기업 2가지, 위안화 환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 2가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5G 관련된 테마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만전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역시 소비재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독과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시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이유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 가운데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귀주 모태주인데요. 모든 전문가 3분이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세 분 모두 귀주 모태주를 가장 먼저 꼽으신 이유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량주 자체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비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고량주 중에서도 절대 복제 불가능한 그런 명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이외에는 귀주 모태주가 A주의 그 시가총액 5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1위에서 4위가 뭐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주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무래도 좀 주가 방어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체 불가능한 이런 프리미엄 소비주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제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대한 대리님은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하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백주 시장에서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일단 중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주는 종목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중국인들이 그 정도로 이 귀주모테주 많이 소비하고 있나요? 네, 아예 저도 중국 출장 갈 때마다 거의 물건이 없더라고요. 네. 재고가 없는 정도로 사실 사재기도 많이 하는 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계속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투자용으로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일단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한국의 그 자몽의 이슬 같이 땡땡의 이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땡땡의 이슬 같이 그 여성분들이 과실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뜻이 그 백주에도 블루베리 주스를 넣어가지고 조금 젊은 층에 대한 수요를 좀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판매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주모테주의 이런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사실 가장 또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이 한 3.4만 톤 정도로 기존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소폭 10% 이상 생산량이 많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잘 팔리면 더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프리미엄 백주는 빈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주를 오래 생산을 하려면 이 술의 베이스라고 하죠. 그 베이스를 최소 3년 전에 이거를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 놓은 베이스를 활용을 해 이제 한 그 이제 귀주모테주가 올해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도 이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가치를 가장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고량주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알려진 고량주가 사실 수동방입니다. 모타이랑은 완전 유형이 다른 고량주예요. 사실 모타이 같은 경우에는 장향형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고온에서 숙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수동방 같은 일반적인 고량주는 농향형이라고 해서 좀 저온 숙성이 거치는 고량주인데, 일단 생산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귀주모테주의 생산 과정이 거의 2배 정도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장향형 술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가 장향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 귀주모테주가 독특하다 보니까 이 완전 독점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다른 고량주보다는 그런 차별화된 이런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도 지금 최고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주식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1000위안을 달성 돌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싼 편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또 있나요?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 PE 기준으로 한 29배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실적 성장성이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가의 그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리점을 축소하고 직영점을 늘리는 전략을 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통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대형 마트를 통한 유통이 있고, 또 기존에 많이 해왔던 거는 대리 판매 업체를 통한 판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는 온라인 판매,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대리 판매점을 통한 판매를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병당 2,000위안 정도 최근에 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도매상들이 소비자한테 소매가로 파는 가격은 2,500위안이 넘어갑니다. 25%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따라서 이런 도매업체들을 줄이고
다른 유통 비중을 높여서 좀 마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대리님 생각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귀주 모태주라는 것이 귀주 지방에서 이제 술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이 귀주 모태주의 이 생산 시설에 갔다가 딱 이 술을 맛보고는 이 천하에 이런 술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유통망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티몰, 알리바바의 티몰에 이 귀주 모태주만을 위한 상품관을 만들고 온라인 쪽으로도 상품 판매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걸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재미난 일화까지 곁들여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연구원님은 귀주 모태주 말고 새로운 백주 기업 하나를 더 소개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 귀주 모태주와 비슷한 중국 백주 시장의 2위 기업인 오량액을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귀주 모태주 말씀드리면서 장향형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오량액은 농향형의 대표주자다. 농향형.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어려워요. 네. 이 그 백주의 종류 중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가지 종류가 바로 이 장향형과 농향형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유형의 그 넘버원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농향형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이제 사람들은 또 현지에서는 오량액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맛의 차이가 있나요? 혹시 와인의 맛에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미세하게 있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숙성을 하는 과정이랑 이제 들어가는 그 곡물의 이런 그 비율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음미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오량액이 이번 6월에 그 8세대 오량액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이제 8번째 버전의 그 오량액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이 2가지가 이제 백주 시장의 양대 산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귀주 모태주가 조금 더 그 브랜드 가치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오량액도 조금 이런 귀주 모태주의 전략을 벤치마킹을 해서 맛을 조금 더 숙성을 시키고 이제 음미를 할 수 있도록 그 순도를 조절을 해서 대신에 출고가를 한 14% 정도 이제 올렸어요.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귀주 모태주의 출고가랑 이제 갭을 한 9% 정도 수준으로 축소를 시켜서 이제 더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그 브랜드 전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초기 판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소비 여력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나요? 그 중산층의 지금 가처분 소득이 9에서 10% 정도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이 프리미엄 마켓에 그 레베니를 할 수 있다,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그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이제 기업들의 그 실적에는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방금 귀주 모태주를 설명을 하시고 오량액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종목 관점에서. 종목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하반기에는 매출의 성장성 개념에는 이제 오량액이 귀주 모태주를 상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우리 김철 차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백주는 콜렉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신규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 이제 콜렉터 분들은 이거를 소장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이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제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초기에는 확실히 이 매출을 좀 촉진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조금 조심해야 될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량액 역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19년 기준으로 한 28배 정도 수준인데요. 귀주 모태주보다는 싸지 않냐 이렇게 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귀주 모태주와 마찬가지로 오량액 역시 기업 가치가 현재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점이고요.
판매량이나 아니면은 마진이 조금 미스를 할 경우에는 주가 역시 이제 조정 분면에 접어들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두 개의 백주 기업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니까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리츠증권 최대한 대리님께서 중국의 대표적 음식료 소비재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해천미업입니다. 네. 이 해천미업은 이 중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간장이나 장류 그리고 굴소스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량 1등이면서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100대 조미료 브랜드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천미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 한국인에게 있어서 고춧가루가 고추장이 없었던 것처럼 네. 이 중국인에게도 간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간장을 빼먹을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비가 창출되는 그런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또 매출액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2018년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은 간장이 한 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굴소스나 기타 양념장이 16%와 1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천미업만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중국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건데요. 이 해천미업은 이 지역별로 간장의 맛을 다 다르게 생산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망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 33만 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중국 전역의 거의 100%에 가까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을 때 위험한 점, 유의해야 될 점? 유일하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요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미국과 트러블이 있는데 네. 이 중국이 알고 보면 사실상 이 대두 콩 수입액 1등 나라입니다. 땅으로만 보면은 콩을 수출할 것만 같은데 사실상 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콩이 간장의 주 원료이다 보니까 이제 원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 대한 수입량을 남미 쪽,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에 있는 콩을 수입하면서 조금 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그래서 중국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 콩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런 리스크는 조금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중국 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가장 유망한 영역은 바로 소비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탄탄한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소비 이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소비재 중 하나인 프리미엄 백주 기업이 추천 기업에 있었던 이유일 텐데요. 이번에 추천할 종목도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중국 종목에 대해서 많이 최대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다들 힘찬 각오와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